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사실요, 박수소리에서 제 이 강사는요, 하루살이 인생 같아요. 제가 뭐 무슨 개그맨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연매출이 얼마고 다 필요 없어요.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루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소문이 다 나죠. 각 팀장님들이 야 너무 괜찮더라. 가서 뭐 교회 모임부터 시작해서 개 모임부터 시작해서 동창회 학교 모임 개 괜찮아 개 써봐라. 그러면 쫙쫙쫙 고객들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재미없다고 서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거의 1년에 100개, 150개씩 전 대기업부터 기업들, 관공서 또 해외까지 강의로서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회사 수익보다 강사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3.3%만 떼면 되고 법인세 소득도 안 내도 되고 제 돈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기업이고 내가 활동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박소리를 이렇게 힘차게 에너지를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쏟아내야 할 것들이 2배, 3배가 돼요. 어차피 있는 거 그냥 대충만 가도 중박은 해요. 이 바닥 이렇게 오면서 스타 강사 이승환 검색하면 기사가 쫙 뜨는 건 그만큼 뭐 강연백도시, 뭐 세바시, 뭐 저는 정말 종교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집권당의 대표이고 나를 부르면 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의를 보면 타협해버리고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 길을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노하우를 터득했던 게 절대로 나서지 말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찾아드릴 수 있는 길을 잡아주자. 이승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처럼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이쪽 업계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까 잠깐 주셨는데 진정성 플러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스킬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팀장님 여러분들 중에서는 임원에 가실 분들은 소수가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저의 고객님이 되실 겁니다. 치킨집, 설렁탕집, 감자탕집 기타 등등 창업시장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퇴직금을 갖고 주택담보대출 은행 대부들 대출해서 가지고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고객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객님이 되죠. 나를 택하지 않는 고객님은 인테리어 마진에서 뒷박을 맞으실 거고 거기에다 상권 분석 잘못해서 뒷박을 한 번 더 맞으실 것이고 그리고 친하다는 친구의 사단의 팔짱 한 번 더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날리고 경비를 전전하시죠. 이승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면서 7색깔 무지개가 될 수 있는 것 오늘 강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7색깔 무지개 찬란한 인생. 자, 그러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객님 되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퇴사를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하고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냐가 여러분들이 창업시장을 하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긴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짧게 임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10강 정도 됩니다. 저희 한 번에 다 뽑아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안 갑니다. 맛배기를 살짝 뽑아놓고 발 담그게 만들고 계속 뽑아먹습니다. 이 거미 똥구녕에서 실타래 뽑아먹듯이 한 회사 불면 적어도 10년은 먹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임원이 된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강의했는 건 대표님은 또 물러나시고 또 다른 대표님이 오시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때 내가 몇 년 전부터 강의 들었는데 그놈 괜찮더라. 그놈 계속 써라. 지지하면서 돌고 돌아서 계속 가니까 한 회사 10년 가는데 참고적으로 대표님 생명력보다 이승환 생명이 길다는 거. 자, 제가 여러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좋은 걸 체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6전 7기 인생입니다. 제조업도 해봤고요, 여행사도 해봤고, 머천다이즈 해봤고, 출판사도 했고요, 외식 경영회사, 그다음에 마케팅 경영회사까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6번을 하고 7번째 뒷걸음질을 치다가 성공이라는 그림자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그림자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성공이라는 글자를 쓰고 내가 안도해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면 내일부터는 다시 꼬꾸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실적이 정말 좋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오늘 자만해버리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과욕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기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러면 왜 그런 현실인지 제가 갈갈이 삼형제로 개그맨 생활을 좀 했습니다. 4,700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 9명이 개그맨이 됐고 제 동기로는 무가는 박준영 씨 그리고
저 박성호 씨, 뭐 이명필 씨, 지금 저까지 해서 몇 명이 밥벌이 하고 지금도 생활하는 것 같아요. 4,700명이 시험 봐서 달랑 9명이 봐서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결국은 뭐 박준영하고 정종철,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명필, 박성호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4,700명 중에서 개그맨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저는 제가 최고로 개그맨 되는 순간 제가 22살, 만으로 22살 개그맨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를 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차에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니었어. TV에 보니까 이쁘고 쭉쭉빵빵한 건 정말 167에 49에 53, 34에 24에 34 뭐 이런 애들 막 옆에 양쪽 왼쪽 오른쪽 끼고 다니면서 막 정말 눈만 찌뿌둥 와 쓰러져 쭉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무명의 시작입니다. 개그맨이 나는 내가 최고인지 알았어요. 4,700명을 뚫었는데 제가 전라북도 여기 혹시 전라북도에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주가 고향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뭐 나같이 웃기는 놈은 없었어 이미. 난 최고였어. 4,700명 중에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당당히 은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무명 시작인데 5년 동안 연봉 700만 원 됐습니다. 연봉 700만 원. 제가 살면서 없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급이 다른 개그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 데뷔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서 집을 처음 해도에 신길동, 신정동 이런 동네 삽니다. 여의도 가깝기 때문에 이 동네 살죠. 저는 목동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레벨이 달랐어요. 목상동은 강서보건소 쪽에 반지하가 있는 동네예요. 주소상에 목동, 어디 시골 가서 어디 사면 목동 살아요. 아무도 모르죠. 목삼동에 반지하가 있는지. 목동만 다 뭐 중산층, 강남 대치동에서 아파트가 있고 좋은 데가 있는데 목삼동만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등촌시장을 위주로 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양천 뚝방이 넘치다 양수천에 넘치던 바람에 비가 엄청 나와서 잠기게 됩니다. 잠기게 되는데 막 사람들 난리는 냉장고, 가전제품, 뭐 박스 이거 들고 막 난리가 난 걸 다 젖어서 쓸 수 없다고. 그러나 저는 정말 없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라면 박스 하나에다 신발 2개, 책고 하나 들고 나오니 끝!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막 울고불고 하는데 물이 넘치네. 그리고 집주인이 옵니다. 이건 무슨 뭐 제 아이 종소리도 아니고 내 가슴을 울리는 그때 당시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젖었기 때문에 지금 잠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갔다 와라. 이번 달은 월세 안 받겠다. 한 2주 정도는 나갔다 오라. 월세 안 받겠다고 그러고 연봉 700만 원짜리가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가끔 비에 잠겼으면 하는 생각. 정말로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네. 제가 그러면서 박준영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해서 언더그라운드 개그맨을 결성합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 이 가수와 개그맨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개그맨은 일집 하나 빼면 30년, 40년씩 가요. 두만강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뭐 그냥 한 30년, 40, 50년씩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개그맨들은 방송 하나 뭐 합니까? 뭐 하실까? 개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웃기려고 지금 뭐 준비하고 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가수를 막 지금 음반 준비하고 있고요. 한 4년, 5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수와 개그맨의 차이는 그거예요. 계속 개그 좀 듣다 보면 식상해지잖아요. 바꿔야 돼. 우리 때는 제가 개그 198회를 녹화했습니다. 4년간. 갈갈이 삼형제가 4년 했어요. 근데 지금 6개월만 지나면 식상해요. 그만큼 패턴이 빨라지고 패러다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살 길이 막막해요. 대학로에서 진짜요. 무명생활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대학로에서 공연을 결심하고 갑니다. 왜냐면 공연업자가 밥은 주더라고요. 한 끼는 준단 말이에요. 공연 전에. 왜냐면 먹여놔야 열심히 공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런티 100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에 공연 한 번은 기본이고 평일은 2번, 주말에는 하루에 4번씩.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하루에 7번씩 3일 연장 연주를 합니다. 보통 영상이보다 더 합니다. 영상에는 뭐 녹음된 거 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사람의 목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3일 동안 뭐 30회 공연을 합니다. 30회 공연. 그게 왜냐면 공연 한 번 공연 수당에 5만 원씩 더 받거든요. 그렇게 정말 하다 보니까 기회라는 게 와요. 살다 보면요. 기회는 내가 뭐 스스로 하는 돈을 스스로 만든다? 경험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개그맨 중에서 배동성, 김한국, 배동성을 잇는 개그계의 얼굴이다라고 굉장히 데뷔할 때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온다니까.
진짜 내 사람께 의심하는 눈초리. 이런 소리를 다 알아요 내가. 개그맨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송을 하든 작두를 타든. 다 인기가 있어요. 아유 저 뒤에 돈 있어. 아이고 어깨 내려와라 이놈아. 네. 자 제가 개그맨 처음에 되니까 그래도 기회라는 게 오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있냐? 목동에 제가 목삼동에 사니까 여의도까지 인공포 지나고 공항로길로 해서 여의도까지 꽤 걸리잖아요. 한 6, 7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 패턴이 정말 부지런해요. 8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그 1시간에 혹시 버스가 타이어가 파손할까? 아니면 지하철이 저 연착이 될까? 그걸 계산해서 1시간 전에 출발하는 스타일이에요. 트리플 A형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A 사서 고생이에요. 사서 고생. 회사가 지금 잘 돼. 너무 잘 돼. 그러면 아 이거 생명 끝나고 다음 사업 준비해야겠다. 막 정말로 미친 듯이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침 겨울이었는데 눈보라가 쳐서 인공포 앞에 버스가 다 서버린 거예요. 인공포 앞에서 저 내릴게요. 기사 아저씨. 내리고 그 뒤부터 거기서 여의도로 뛰어갑니다. 여의도로 뛰어갔어요. 눈보라를 치고 그 도로를 뛰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그때 강용원 김웅래 부장님이라고 김웅래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개그계 신이에요. 그분은 매일 저 연수할 때 매일 그냥 오셔서 신문 가져가는 일이에요. 신문 하나 가져가고 신문.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놈들이 출근 잘하고 있는데 체크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못 오죠. 저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 왔는데 너 어떻게 왔네? 여기서 잤냐?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캐스팅 근데 선배가 날라가 떨어지고 제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저는 나 이제 되는 거야. 스타가 되는 거야. 그때 당시 김한국, 김미화, 서현선 이런 기라성 같은 KBS 선배들이랑 제가 하는 거예요. 신인 때 제가 20년 됐습니다. 데뷔한 지. 그러니까 그 선배들 하는데 다른 동기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처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던 거 뭐냐 포졸 아카데미 심영래 선배님하고 포졸 3, 포졸 7번, 8번이에요. 그러면 심영래 선배님 있잖아. 포졸 쫙 쪄서 이쪽 문 하고 쪼르륵 따가 저쪽 이쪽 문 하고 그거를 했었어요. 옛날 코미디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포졸 1이 제일 부러웠어요. 심영래 선배님 뒤에 왜? 포졸 뒤는 편집이 안 돼.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서 개그맨 됐으니까 아빠 나 나오니까 꼭 보세요. 사돈에 팔촌에 온 집안 사람들 다 TV 앞에 오는 거예요. 잠깐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안다고 자식 뒤통수만 봐도 야 너 나왔다 7번째 포졸이 너다며. 그런데 편집이 제일 많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포졸 1. 왜냐면 심영래 선배님한테 맞는 신이 있어요. 이 심영래 선배님은 연기가 아니에요. 야 맞는 건 진짜로 맞아야 돼. 그래갖고 맞고 나면 여기가 여기가 턱 날라간 친구도 있고요. 어금니가 빠진 친구도 있고 진짜 신인들 맞아갖고 그럼에도 진짜 우리 동기들끼리 끝나고 나서 여의도에서 뒤풀이를 합니다. 생맥주 마시면서 여기 나가고 이쪽은 나가고 이쪽으로 술 마시면서 형이 제일 부러워요. 형은 편집 안 될 거 같고 이번 주에 잘 나가네. 그래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그랬던 제가 배역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대사가 있는 거예요. 대사가. 동사무소 제가 동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 동방인데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동방에 김한국 선배 야 동방 이 태극기 좀 걸어. 그럼 제 대사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시고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이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원래 하는 일이야. 요 대사. 대사 좀 꽤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길어요. 이게 이렇게 막중한 10자도 넘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배역 쓰니까 아침부터 저녁이 녹화요. 공개방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장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감사합니다. 한 2만 번 했을 거예요. 2만 번. 근데 녹화 시작했어. 내 들어요. 야 동방 이 태극기 했으니까 걸어. 이렇게 무책임한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쏴. NG 다시 가. 한 번 꼬이죠. 이렇게 무책임한 책. 와 공개방송 3,000명 공개방송 있는 데서 NG 때. 야 넌 안 되겠다. 그리고 또 6개월 방송 정지. 이게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래요? 3번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수도 없이 기회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 계속 끊임없이 와요. 그걸 기회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기회라 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3번이 아니라니까요. 쉼 없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날 때도 기회였고, 입사를 만날 때도 기회였고, 매일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 기회라는 게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회가 3번이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3번이 오는데, 그 3번이 온다, 수많은 번이 오는데, 그 기회라는 모습이 3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회가 저 멀리 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저 멀리 와요. 그 기회가 내 앞에 있어요. 기회가 갑니다. 그냥 나는 뭐든지 말든지 가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 기회라는 게 달려옵니다. 기회 달려옵니다. 오, 여기 왔어. 기회 내 앞에 있어. 여기 가네. 아이씨 새끼 가면 안 되는데 타야 되는데. 오, 가버리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라는 게 옵니다. 이 새끼 이 정도 스피드야. 그럼 이 정도 동작 보면서 그렇지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3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기회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돼. 해피 데이. 행복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적재적소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400m 계주할 때 바톤 잡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오는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내가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탄력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을 받고 뛰어가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뚝 가고 뚝 가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알맞는 스피드와 알맞는 컨텐츠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간직해 있어요. 우리 김수환 주경님이 하셨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리더라. 우리 모든 판단을 머리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판단은 요 가슴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 가슴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기회라는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지. 저 또한 똑같았어요. 배역 처음에 주어서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승환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맞는 결맞는 준비를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하나도. 정말 저 나름대로요 머리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딱 시험 보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에서 떨어졌어요. 대학교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대학 떨어지니까 대학 안 보내준다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가고. 저희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맹수 같은 분이신데 35년 공무원 생활하신 분이신데 농촌지도 소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정말 저희 아버지는 겨울철에 늦잠을 자는 걸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몸으로서 표현하신 분이세요. 아침에 6시에 안 일어난다 그럼 창문을 여시고 수도꼭지 스프링클러를 집으로 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런 분이 대학 떨어졌는데 대학 등록금 네가 알아서 갈아야 돼. 알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편의점 가서 알바 뭐 이런 거 알바하려니까 한 900원, 800원 주더라고요. 옛날에 시급이. 그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비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을까?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면 저거 하면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뭐 기타나 몇 번 쳐주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명랑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3D 입체로 가요.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했을 때 20년 전, 30년 전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고 해서 그런지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깍지 한번 끼시고 저랑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깍지 한번 끼시고 기계 위로 쭉 한번 펴서 자 쭉쭉 할 때는 소리 한번 내면서 자 시원하게 자 찌찌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엮어서 자 엮고 쭉 피세요. 왜 그래 사람들아 50개 벌써 왔어요? 자 다시 깍지 끼시고 자 깍지 끼시고 자 이제 이거 자 쭉 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깍지 껴보세요. 깍지 끼고 끼시고 그냥 피세요. 이상하네 이거? 아니 당연히 꼬인 걸 어떻게 펴요? 자 깍지 끼세요. 돌리세요. 되잖아. 진짜 사람들이 요령이 없어 살면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뇌가 얼마나 발달이고 빠른지 보겠습니다. 손가락 다 피세요. 저 피시고
수지침을 손바닥에 맞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은 손바닥에 연결돼요.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자,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오른손 엄지 접으세요. 자,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나누세요. 자, 눈을 부터 이러면 얘 보고 이러면 얘 보는 거야. 자, 툭툭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뇌를 쓰세요, 뇌를. 자, 다시 한번. 자, 하나씩 봐. 두 개 좀 보지 말고. 자, 갑니다. 자, 집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큰일 났는데. 회사가 인재를 기피하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는 회사는 처음이야. 자, 오른손 주먹. 자, 오른손 주먹. 주먹은 어떻습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왼손 손바닥. 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비벼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같이 하지 마세요. 내가 수준을 아는데. 자, 비비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갑니다. 오른손 주먹은 두드리는 거고 왼손 손바닥은 비비는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준비.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손바닥을 왜 두드려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게 됩니다. 네, 나는 보여주는 거야. 사람 입체 서라운드로 이게 강사를 하면서 레크레이션 강사기에 입문을 해요. 그러면서 강사를 딱 했는데 강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막 그것도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또 개그맨들 저 레크레이션 강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일이 없어. 똑같이 또 일이 없네? 거기서 좌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환이라는 어떤 놈입니까? 가만 보니까 아버지 밑에 배운 건 아버지가 농촌 후계자 교육도 하고 뭐 이것도 해. 전주에 보니까 영농 후계자 교육센터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2박 3일씩 농민들이 들어오고 청년 지도자도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들어와. 근데 이 농민들이 2박 3일씩 교육 받으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맞죠?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시는데 1시간 반 하시고 20분 쉬었다 1시간 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10분만 화장실 갔다가 10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월화수 동안 2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그 레크레이션 강사 하잖아. 왜 레크레이션 강사 2-3시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한 2-30만 원 받는데 2박 3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9시 첫 수업이면 10분 전에 가야 되고 마지막 수업이 3시면 3시 10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시급으로 따져서 2박 3일 해봤자 시급으로 따지면 8,000원, 9,000원짜리인데 20만 원 받는 거예요. 따지면. 시급으로 따지면 제가 따지면 92년도에 주식 일주일에 40만 원 버는 사람이었어요. 4, 46, 160만 원 벌었어요. 따지면. 큰 거잖아요.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재밌으니까 일이 계속 늘어나고 페이가 30만 원 늘어나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보니까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하네. 야, 너는 하루에 한 번씩만 와서 노래만 해. 10분씩만. 너 노래만 하고. 얘 보니까 게임을 잘하네. 너는 하루에 한 번 와서 게임만 해. 그러면서 5만 원씩 줬어요. 5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2박 3일에 얘는 하루에 한 번 하고 너는 5만 원 주고. 얘도 5만 원 주고. 가만히 앉아서 난 10만 원을 먹더라고요. 나는 10만 원을 보고 애들 나한테 고마워갖고 지네 한 번만 가면 되잖아. 어디 가서 10분 하고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거기에 또 고객님들이 생기잖아요. 감동을 하고 만족을 하고 언제 하냐? 마지막 타임과 첫 타임은 제가 항상 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진한 감동을 줘요. 그분들이 두고 영농 후계자,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끝나고 각 뿔뿔이 싹 씨앗처럼 이 민들레 홀씨되어 싹 뿌려집니다. 그분들이 가면 마을 잔치부터 시작해서 축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 이장부한테 불러 이승환. 그러면서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충청도까지 다 먹기 시작해요. 행사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3년대에 입대하는데 입대할 때 제 이 회사를 선배한테 넘겨주고요. 군생활 28개월 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통장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놈이었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놈이 연봉 700만 원 벌더라고요.
유재석 선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승환 씨, 제가 되게 유명했어요. 개그맨 아닐 때 레크레이션 강사로. 심지어는요, 전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군대 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방사가 이제 군예술단 전체를 핸들링 기획하는 기획 담당자였어요. 남희석이 제대할 때 희석이 형이 저를 부사수로 뽑았으니까. 그 정도로 이 업계에서 되게 똘똘한 아이였어요. 그 똘똘함은 뭡니까? 전라북도에서 똘똘한 거였지. 뭐더냐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셔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똘똘함은 뭐더냐고. 자만했던 거예요. 제가 자만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무명생활하고 그리고 밑바닥을 알고 다시 대학로에서 들어가서 하니까 대학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정부가 나가고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애가 무대에서 울고 어느 날은 쌈박질하고 짜장면 배달이 무대 위로 들어오질 않나 별일이 다 터집니다. 그렇게 4년 5년 무명생활 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무슨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선배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선배들이 쌓아왔던 경험들이 화택에 버릴 게 없어요. 그 경험에 우리 젊은 선수들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은요 마케팅을 쥐고 있는 놈이 선수예요. 근데 젊은 사람,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기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요즘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 사인, 모두 자금 이체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하잖아요. 회사에 시키는 거 외에는 쓰지 않는 이 스마트폰이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갖고 월 한 1억에서 1억 5천 팝니다. 스마트폰 갖고. 에이 거짓말 하고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믿는 눈빛 다 알아요.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1억은 기본 법니다. 1억은. 에이 무슨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빛 네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날 불신했는지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창업시장을 강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창업 강의를 가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창업하는 사람 봤습니까? IMF 때는 차라리 돈이 많았어요. 왜냐면 퇴직금도 많고 퇴직하는 사람 많고 IMF 지나서 지금 어떠냐 IMF 때 이미 중간정산에서 다 뽑아먹고 대충 집값 떨어져서 빼먹고 주식 떨어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에 주식이 오르면 오늘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도 술을 먹을 때 회사 출발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 아이 뭐라고 짓든지 말든지 야 오늘 25포인트 올랐다. 야 이 새끼 내가 사직서를 내. 야 오늘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집 가만히 있더니 부동산 전화 와서 사장님 집 안 파실래요? 아 왜요? 저 5천 더 준다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5천 더 준대 집 사고 눌러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대출금 정산하고 기분 좋게 해도 기분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져. 집값은 계속 떨어져. 우리 우리 조금 해서 펀드 투자하고 나름대로 재미삼아 보너스로 조금 좀 했던 게 그게 술값고 용돈벌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찌그러지는 거야. 돈을 바꾸지 않았지만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즐거운 거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직장인들. 근데 창업시장도 이미 중간에 빼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창업시장이 더 죽어나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창업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일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점주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사장님,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6시 전에는 손님이 없고요. 9시 이후에 손님이 떨어져요. 예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 회식할 때도 야 우리 김주호이가 고기 먹고 오케이 좋았어. 2차 가서 생맥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3차 4차 계속 다녔잖아요.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끝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풀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야. 앉은 자리에서 끝내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끝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하려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돈도 없고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이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뭐 좋아합니까? 도박 좋아하죠. 도박 좋아하잖아요. 사행성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게임도 좋아하고 불구경도 좋아하고 쌍구경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 막자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6시부터 어떻게 하냐? 이쪽이 여러분 로드입니다. 이쪽이 매장입니다. 그럼 이쪽에다가는 사이다, 콜라, 맥주. 여기는 사이다, 여기는 맥주, 사이다. 이건 아무것도 놓지 마. 뭐라냐? 해피타임. 오늘 그 테이블의 첫 번째 손님에게는 이거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왕이면 10분 더 일찍 와서
콜라, 사이다, 맥주가 있는 테이블 안단 말이야. 첫 번째,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공짜 싫어. 자존심이 있어. 맨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앉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 주는 이 앞에 앉지요. 그러면 앉게 돼요. 6시인데 한 30분 내가 내일 일찍까지 자리 받고 있을게. 그럼 땡겨질 거 아니에요. 하나 있으니까 땡겨줘요. 하나 둘 땡겨줘, 나 땡겨줘. 그럼 지나가다 사람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줄 서서 먹는 집, 여기는 텅텅 비는 집. 여러분 어디 가서 먹습니까? 줄 서서 먹는 집 가요. 왜? 저 집이 맛있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집 텅텅 비었는데 야 5시 반부터 차 있네? 그럼 이 집 또 오게 돼요. 오게 되고 타임이 늘어나지요. 타임이 늘어나요. 영업을 할 때 모든 가치를 똑같은 가치를 보지 마세요. 6시부터 9시 타임에서는 인건비도 빼야 되고 원가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되고 뭣도 빼야 된다고 하면 6시 이전에는 서비스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만 보자. 그때는 재료비만 빼자. 하나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노는 시간이니까 만족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간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손님이 제 회전율이 떨어지죠. 그럼 끝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있는 손님을 잡아 앉혀야죠. 어떻게든 더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승환 강의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했으니까. 자, 9시부터 드시는 소주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도움이 안 됐어. 나한테 오는 거야. 너 왜 거짓말해 이 새끼야. 네 말 들었더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만. 이 멍청한 새끼야. 한국 사람이 술 먹고 야 이 새끼 9시간 술 처먹었는데 20% 할인하면 지가 몇 병 먹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멍청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방법이 있지. 9시 되니까 술 주세요. 어떻게 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현수막을 붙입니다. 9시 이후에 소주를 시키면 돈을 드립니다. 이게 뭔 얘기야? 여기 돈을 줘. 저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9시 이후에는 소주병에 500원짜리 동전이 똑 붙어 있어.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드시는 500원 돈을 드립니다. 재밌잖아. 500원짜리 동전. 어차피 20% 할인하는 거나 500원 붙여주는 거야. 직접 주는 건데. 그런다 3병, 4병 신나서 보고 야 500원짜리 차이고 3병 7, 8개 짜였어. 그리고 계산할 때 어디 갑니까? 계산할 때. 잠깐만요. 계산할 때. 다 카드 써요. 동전 여러분 편의점 갈 때 검은 통 사고 카드 내는 판인데 동전 들고 다닙니까? 짤랑짤랑 소리 나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 3,500원은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만 카드 계산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드 계산할 때 카드 수수 2.7% 내야 되죠. 부가세 10% 내야죠. 5월달 종합소득세 세금 내야죠. 그러나 현금에서는 2.7% 카드 수수료 안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부가세 안 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절세가 됩니다. 박수 한번 나오던가요? 국세청에 신고하지 마세요. 네. 절세가 돼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제 1단계, 2단계 올라가죠. 자,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밤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 이런 걸 원했구만. 자, 이제 한번 가보자고. 2단계 학습 가보자고요. 또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1년 12달,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나 진짜 주간회의, 월간회의 계획서 안 써봤어요. 52주란 말이에요. 52주 동안 똑같은 사이클이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이 가요. 군바리 같은 패턴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월에 보면 3월에는 3월에 했던 거 하고 또 5월에 했던 거 5월에 하고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계약 갱신이나 뭐 이런 거 시스템에 의해서 똑같으시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 주말이라고 장사 안 돼. 핑계가 많아요. 자영업자 장사 안 되는 집 가면. 월드컵 때문에 안 되고요. 아시안게임 때 올림픽 된다면 주말에 뭐 장마가 올라온다, 태풍이 올라온다, 장사 안 돼. 장사 안 되는 이유가 12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장사 잘 되는 사람은 그 방법을 탔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우리나라 7월, 8월부터 장마가 올라오죠? 장마가 올라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남자들은 거의 그래요. 올 때 우산 다르고 갈 때 우산 다르고. 집에 가면 쌓여가는 거, 회사에 쌓여가는 우산. 이상하게 차에 가면 트렁크에 우산이 있음에도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내 우산 있었네? 이게 남자들이에요. 무조건 안 보이면 지금 없으면 사는 거야. 근데 우산 편의점 가면 싸게 사면 3,500원, 비싸면 돈 10,000원 줘야 됩니다. 우산 하나에. 그러나 현수막을 하나 더 멋지게 제작합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한 6월부터. 비가 오는 날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우산을 공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세요. 우산 일회용 우산 얼마인지 100개씩 사면 1,050원, 비싸야 1,200~1,300원이에요. 비싸야 우산. 그래서 우산 한 100개씩 사잖아요. 그게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공짜로 줍니다. 편의점 우산 사러 뛰어가다 가만히 있어 보니 야, 가면 우산 공짜로 줘. 야, 저 그냥 밥 먹고 우산 받아가자. 다 우산 받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오고 또 우산 주고. 아니 그걸로 만족해서 주고. 어떤 집은요 그걸 또 이용해요. 우산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 아무 때나 그냥 우산 갖다 주세요. 쓰시고 빌려주는 우산처럼. 우산 아무 때나 갖다 주세요. 뭐 저 잊어먹었다 뭘 할 테니까 그냥 저 시간 날 때 혹시 비가 오는 날 다시 나올 일 있으면 갖다 주세요. 말이라도 사람들 갖다 주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해서 잊어먹으면 한 번 더 와요. 작전이에요. 작전 다. 그거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 텅텅 빈 집에 텅텅 비어있는 다른 집인데 이 집은 우산을 주니까 사람이 차 있어요. 그럼 사람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케팅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제일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건 뭡니까? 파는 사람이 자신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별거 아닌 거 딱 주면서 이게 지금 동해에서 가짜 올려서 팔라는 걸 쫙 해서 회 짝짝짝 올렸는데 이거 먹으면요 주요 좀 내가 실장님만 특별히 준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 아주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특별히 먹으면서 옆에도 또 주고 있는 장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수부위 들어왔는데 오늘 특별한 여러분 오셔가지고 특별히 들어가겠습니다. 뭘 특별한 거야? 그냥 찌개거리 줘놓고 다 똑같아요, 그냥. 근데 내 만족을 어떻게 시켜주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장사라는 게 내가 기분을 좋게 사람의 그 가치를 느끼게만 해주면 충분히 느끼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낙지 이 쭈꾸미집을 했어요. 쭈꾸미집을 했는데 이 쭈꾸미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분이 20살부터 머리가 빠져서 저기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두건을 쓰고 20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으니까 두건을 쓰고 이게 자신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여기를 보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줘.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사장이 자신 없고 뭐 저는 종업원 자신 없어. 음식에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신감이에요. 야 진짜 맛있는 건데요. 야 낙지 띄워놓지 그러면 두근 살아요. 아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해서 이미 죽어있는 놈인데. 아 두근 얼마 안 되는데 팍팍하게 이게 쫙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먹물 쫙 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한 사람 어쨌든 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장님은 돈을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망하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죠. 그러면 사장님 컴플렉스가 뭐예요? 사실 제가 머리가 20살 때부터 없어갖고 이게 너무 창피하다. 사람들이 여기만 보는 것 같다. 34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없어요. 젊은 사장인데.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사장님 두고 벗으세요. 벗으시고 간판도 바꾸세요. 뭐라 바꾸냐? 민대가리 낙지집. 그리고 낙지 볶음 갖다 주면서 뒤면서 아 시원한 낙지 왔습니다. 이 대가리가 좋아요. 이 대가리가 좋아요. 아 저 시원한 발딱발딱 발딱발딱 낙지. 사람들한테 웃음도 주지만 그 집 갈 때 우리 여러분 뭐 먹으랄까 하면 뭐 먹을까 할 때 야 그 민대가리 낙지집은 생각나고 민대가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상징성이에요. 매장을 생각할 때 맛이나 서비스는 거기서 여기서 올 때 아 그 집 이런 상징성을 이미지를 가슴속에 새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민대가리 낙지집에 민대가리 사장님 있고 얼마나 완전 떨어져요. 작은 아이템 하나만 바꿔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희 점주님들 교육 가끔 내려가면 제가 점주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점주님들 사장님 이 점주들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오늘 손님이 제가 매장 갈 때 손님이 없어. 사장님 어제까지 장사 잘 됐는데요. 오늘 손님 오늘 오늘 이상하네. 이거 어제 자기가 안절부절해. 사실은 장사할 때면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안절부절. 우리 저기니까 어제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 오늘 장사 잘 돼서 오늘 100만 원 팔았어요. 200만 원에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사장님 100만 원 팔고 200만 원 파는 게 장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주머니에 손에 뭐가 있어야 하냐? 명함을 몇 장 갖고 있냐가 장사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하세요. 자영업자 한 100만 원 팔려면 3만 원씩 따지면 30팀 와야 돼요. 30팀 오면 한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뭐 한 사람 오겠어요? 두 사람, 네 사람씩 오잖아요. 그럼 명함 하루 10장 못 받겠냐고요. 우리 자영업 장사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명함 내는 거 자연스럽죠? 어렵지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면 명함 주잖아요. 우리 대표님 제가 점심 먹었는데 보면 바로 명함부터 내미잖아요. 근데 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죄졌습니까? 꼭 포스 옆에 먼지 고깃구리 여기다 꽂아놓고 빠지지도 않아. 하도 꽉 눌러나가고 심지어는 대리운전 명함이 더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무슨
자영업을 하지만 나는 기업의 CEO고 삼성보다 더한 걸 하는 사장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장사 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벌집 삼겹살 여의도점 사장입니다. 명함 하나 주십시오. 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명함을 쌓였어. 우리 가끔 매장 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명함 모으기 이벤트를 하죠. 한 달 동안 명함 모아서 그 명함 넣는데 여러분들 전화 한 통 갑니까? 그럼 왜 모으는 거야 도대체? 명함을 오늘 모으게 했으면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를 해야지. 명함에 딱 써서 어제 가족들끼리 왔다 누구랑 왔다 다 적어놓는 거야. 어제 가족끼리 오셨는데 만족을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더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객들 카톡 하면 카톡 여러분 띵 등록이 되잖아요. 내가 등록시키면. 그러면서 고객 확보 10명, 20명, 10명씩 쌓이는 그 DB가 장사가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로 2개월 가든 3개월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명함 하면 200장, 300장을 기본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날씨가 보슬보슬 비가 와. 300장 한 1000장 모았어. 오늘 비가 보슬보슬 오늘 같은 날 뜨거운 국물 제가 서비스로 한번 팍 쏘겠습니다. 문자 한 통에 25원. 그래봤자 저 1000명 해봤자 얼마 됩니까? 그 중에 손님 1%만 오라고 그래. 1%만. 1%만 와도 다 빼고 손님 테이블 점유자를 하루에 10만 원을 매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점주한테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고 사장님 나랑 천년만년 우리 책임점 할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치고 빠져야 되잖아요. 권리금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는 천년만년 하는 3대째 하는 맛집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에요. 3대집의 비밀은 미원에 있어요. 과감하게 미원을 우리 미원 넣을 때 그러죠.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봄이 때리면 3대집 맛집이 없어요. 그냥 큰 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깊은 맛이 나는 미원. 장사라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맛집 못 가는 이유는 뭔지 고민 때리고 가기 넣어야 되면 손님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고민 때려. 3대 맛집 가보세요. 여자 다 이게 3대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들 장사라는 게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느냐. 조그만 장사. 그러나 여러분들 회사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7조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백억짜리 아닙니까? 수백억짜리. 정말 부럽다. 수백억짜리. 이 수백억짜리면 에너지가 있으셔야죠. 에너지가 나이에서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빠지고 나이가 없으면은 저 주고 아니요. 저희 벌집 삼겹살 10년째 하시는 분이 계세요. 55세부터 한 60쯤 됐나 하시는데 그분이 립스틱을 2번 바릅니다. 언제 발라요? 매장에 나올 때 한 번, 교회 갈 때 한 번. 2번 딱 쓰고요. 머리 희끗희끗하니까 립스틱 바르고 정말 편해. 언니라 그래. 내가 무슨 언니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기껏 해봤자 한 14살 차이밖에 안 나. 손님들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정말로 비주얼, 고주얼 다 챙기고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집들은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겨울에 장사 잘 되거든요. 겨울에 여러분들 겨울에 아주 추워요. 그러면 삐끼 한번 부여보자고. 내가 한번 원가를 한번 계산해 줄게요. 전단지를 뿌리죠. 전단지 한 년 뽑는데 한 7,000장 나옵니다. 그게 한 12만 원 정도 들어요. 전단지 한번 뽑는데 전단지 뿌리는 사람 하루에 3시간 정도 뿌리는데 일당 2만 원은 줘야 돼요. 3시간에. 그렇게 해서 2, 3만 원 주면 30여 60만 원의 전단지가 7, 80만 원 한 사람만 써도 7, 8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느니 오뎅탕 끓이기 대한민국 제일 쉬운 게 오뎅탕이에요. 오뎅 집어넣고 집에서 그냥 남는 무 쪼가지고 다시마저 멸치 좀 집어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다 오뎅탕은 맛있어요. 꼬치 오뎅에 한 10,000원짜리 코스트코 사서 그냥 꽂아놓으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오뎅탕이야. 거기다 그냥 보글보글 끓이고 들어오시면 오뎅 드립니다. 하나 써놔. 그리고 여기다가 입구 쪽에다 보글보글 끓이는 거 하나. 자, 추운 겨울에. 그럼 지나가다 고깃집마다 내가 오뎅이나 먹고 갈까? 하나씩 들어와요. 매장 들어와. 매장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뜨끈 사발에다가 오뎅 두부케 하고 한 국물 딱 갖다 줘요. 그러면 오뎅 하나 추우니까 바로 하나 싹 먹어요. 싹 먹으면 뭐가 땡깁니까? 소주가 땡기잖아요. 소주 한 병 주세요. 한 병 닦아. 그게 뭔 얘기냐? 고깃집에서 소주 시키려면 고기 구워지고 소주 칸 까는 타이밍이 빨라져 버렸잖아요. 한 병을 먼저 까기 시작하잖아. 한 3명이 가면 추워 죽겠는데 국물 하나 먹으면 소주 주세요.
세팅하고 뭐 하는데 10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고기 구우는데. 나는 소주 땡기는 시간이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먹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헤아리느냐가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수원에서 강의를 끝났어요. 수원에서 강의 끝나고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 차를 막고 차를 놔주잖아요. 자기 좀 살려달라. 아니 어떻게 살려?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아 내가 어떻게 살려요? 아 봐야 돼. 그것만 30분 실갱이. 그리고 차에 내렸어요. 벤치 앉아. 어떻게 살려? 그리고 또 30분 또 기다렸어. 바빠 죽겠는데 여기를 잡고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40대 한 중반 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예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요. 가족들 저 애들 둘 있고요. 와이프는 심근경색증이고요. 제가 직장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 내가 어떻게 살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치고 팔짝 뛰는데 살려주세요. 여기서 살려주세요. 못 살리면 이승환이 아니에요. 창업 컨설팅이에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나온 창업 컨설턴트. 이승환은 살려줄 수가 있어요. 나니까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살려주는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3개월만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3개월만. 여러분 뭘 해도 시드머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몇백만 원 있어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어디 가서 12시간 일하면요 170, 한 200은 받아요. 초봉해도 고깃집에서 저희 매장 그렇게 주니까. 그러면 적어도 3개월 하면 600만 원 정도는 쌓이잖아요. 근데 한 달 벌어갖고 마누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줘서 지금도 어차피 놀면서 백수로 살았어. 어떻게든 살아졌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한적입적 홍보대사 8년 동안 적십장 하면서요. 적십장에서 다 갖다 주고 구청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굶어 지금 쌀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굶어 죽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어차피 백수로 살았으니까 3개월 일해서 안 갖다 줘도 어차피 살아요. 시드는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개월 동안 시드를 모읍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 붕어빵 기계를 하나 사세요. 그랬죠. 다른 사람 같아.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촉이 있으니까 뭐야 이 쌍놈 새끼. 장난쳐? 어? 나한테 지금 붕어빵 장사를 하는 거야? 그 한 집 걸로 한 집이 붕어빵이고 누가 먹는다 붕어빵이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절하니까 답을 구하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던가? 구하는 자에게 답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했잖아요. 퀘스천. 그럼 답을 구해줘야죠. 지금부터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빵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붕어빵집에 요만한 거 다이가 끌고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수막 무슨 뭐 저기 현수막으로 이렇게 보지 뭐라고 써? 붕어빵, 잉어빵, 황금빵 달랑 써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간판집 가서 아크릴로 쫙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올에 불 들어오게 만들어서 블루피쉬 잡아갑니까? 동대문에 가서 멋있게 와이셔츠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는 아크릴 명찰하고 마이크 5만원짜리 하나 다 끼고 그리고 여기다 명찰 아크릴로 해서 여의도 저 블루피쉬 점장 누구누구 와이셔츠 입고 앞치마 멋있게 딱 하고 토시 딱 끼고 누가 잡아갑니까? 왜 붕어빵은 그런 생각 못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던킨도너츠 가면 어떻게 줍니까? 한 개를 주더라도 겉종이에 딱딱 껴서 싹 주고 붕어빵 찐값 어떻게 줍니까? 쓰더마는 종이 재생지 써 이렇게 주고 다르잖아요. 왜 그리고 던킨도너츠는 케이스에 탁탁 넣으면서 딱 주잖아요. 붕어빵을 그렇게 좀 잡아갑니까? 인쇄골목 가면요 박스 안 찾아가는 돈 주고 안 찾아가는 박스들 많아요. 무지박스 사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스티커만 사. 내가 인쇄하려면 비싸니까 스티커 한 5만원이면 스티커 블루피쉬 압구정점 스티커 붙여. 집에서 놀면 뭐해 자식들. 난 붙이면 내 박스 됐잖아요. 테이크아웃 좀 배달은 되지 않습니다. 딱 와. 여기는 붕어빵 팔아요. 1,000원에 3개. 여기는 1,000원에 2개 팔아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는 그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블루피쉬입니다. 네, 고객님. 네네. 남대평에 갓 잡은 블루피쉬가 슉 올라오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에서. 붕어빵인데 옆구리 터졌는데 한 개 줄게요. 장인 정신이 없어. 여러분 도공들 보세요. 이건 아니야. 깼잖아요. 옆구리 터진 건 지가 집에 가 처먹어야지. 왜 그걸 손님을 줘. 그렇게 마인드가 없단 말이에요.
붕어빵을 팔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왜 붕어빵에 팥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많이 났잖아요. 슈크림 들어가고 단호박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니까? 슈크림통 하나 연결하고 단호박통 연결하고 빵통에 붕어빵은 여기 하나 똑같아요. 전화하면 팥 다 갖다 지가 밀가루 반죽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주세요. 이 집이나 나랑 원재료는 똑같아. 그러나 붕어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건 누구? 본인이에요. 본인. 붕어 만들어갖고 어서 오십시오. 블루피쉬입니다. 네, 남자분. 네, 한 마리요. 네, 세 종류를. 네, 알겠습니다. 치즈. 네, 해서 싹 하나 쭉쭉 짜기만 하면 돌려서 딱 3종 세트 만들어서 갖다 주고. 네, 가져오고요. 싹싹. 이거 갖고 블루피쉬를 갖고 가보세요. 10종 팔고 아들이 아빠 초밥 사왔어 그럴걸? 얼마나 만족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앞에 김밥만 파냐고요. 붕어빵하고 수정밥 팔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이쁘게 해갖고 블루피쉬 아침에 딱 이쁘게 하나 해갖고 수정밥 한 사리 테이크아웃을 쭉 이만한 거 통으로 만들어갖고 수정밥 식혜 쭉 해갖고 붕어빵하고 같이 아침에 출근길에 김밥보다 4배속을 따뜻하게 만든 블루피쉬 한 입 뜯어가 팔이 송송 얼마나 좋아. 마시면서 출근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치가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애기 학교 앞에서 파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름철에 가면 학교 앞에서 파인애플 팔아요. 파인애플 여러분 조각으로 팔아요. 애들 퇴근할 때 하나씩 1000조각씩 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초등학교는 주택가에서 500m를 벗어나지 않아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초등학교가. 정말 초등학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학생들 500m 이상 못 걷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네 집이 그 옆이야. 다 옆이야. 하나씩 파인애플 하나씩 줘봐. 먹고 집에 가면 사달라면 사줘야 돼. 파인애플장 학교 앞에서 파인애플 판다니까요. 애들 때문에 팔게. 전략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 붕어빵 팔았잖아요. 그 붕어빵 장사가 잘 되면 돈이 가져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붕어빵 팔 때 여러분들 카드 내는 사람 봤어요? 카드 안 내요. 현금 팔아요. 하루에 10만 원 팔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팔아요. 붕어빵을 현금으로 다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인건비 자기밖에 없는데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 빼고 박스 값하고 조금 들어가는 거 더 들어가요. 한 달에 4,500씩 남아요. 4,500만 원 매일 돈 냄새 맡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 아팠던 저기 어머니가 동생가 기분 좋아지고 아버지가 내 새끼 하면서 기분 좋아지고 집 나갔던 애들이 돈 냄새 맡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흥이 나잖아요. 내 어깨가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블루피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 둘이 나 어서 오십시오. 일식 습다. 예스 블루피쉬. 얼마나 장사 기운나게 해요.